안녕하세요. 낮에는 배달, 밤에는 자영업, 눈물의 투잡이 5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씁쓸한 거죠. 지난 5년 사이에 10만 명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급 인상 등 과로에 몰려 부업 전선에 뛰어든 직장인이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5년 사이에 23%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호프집을 하는 이모 씨는 1년 전부터 낮에는 무역회사의 서류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에서 일을 한답니다. 9시에 출근했다가 오후 5시에 퇴근하고요. 또 저녁에는 호프집을 열고요. 이러는데 지난 2년 동안 이 호프집에서 한 달에는 1,000만원에서 적게는 한 300만원 정도씩 손실이 났답니다. 회사에서 일해서 한 달에 한 200만원 버는데 직원 월급 주려고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경기가 나아지지 않아서 지금도 부업을 한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언론 뉴스로 듣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제가 아는 고참이 있었어요. 온라인 셀러 일을 했었는데 사무실 아주 적었어요. 그리고 직원 1명 뒀죠. 근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처음에는 괜찮았죠. 사업이 좀 됐으니까요. 근데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안 되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이 고참이 주말에 쿠팡 물류센터 가서 알바를 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만들어서 그 직원의 월급을 주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아니,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건데 지금은 돈을 벌려고가 아니라 옆에 있는 직원 월급 만들어 주려고 일하는 건데 참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그럴 거면 차라리 혼자서 일을 하시는 게 좋겠다. 혼자 일을 하고 조금 힘들어도 혼자 일하고 좀 더 시간 들여서 지내는 게 낫지 않겠냐. 아니면 차라리 일하는 규모를 좀 줄이는 게 어떠냐. 그래야지 그래도 적게 벌어도 버는 일을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 1인 셀러가 됐죠. 왜? 아니, 많이 벌면 많이 번 대로,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견딜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지. 되려 감당 못할 빚이 점점 늘어나는 거는 좀 정상이 아니더라 라는 생각이 든 거죠. 물론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님을 잘 알죠. 자영업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고 직장을 다니는 건 그럼 직장 다니는 대로 쉽냐 만만하냐 그것도 아니죠. 우리는 주업이든 부업이든 참 안 쉽다, 만만하지 않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 라는 건 잘 압니다. 하나의 일을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두 가지의 일을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한다라는 건 참 좀 씁쓸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한쪽에서는 자신의 자영업 가게를 잘 되게 알고 싶고 또 한쪽에서는 또 일을 해서 또 직원들 급여를 주든지 아니면은 그 가게를 유지해 나가는 데 들어가는 고정 비용들을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참 씁쓸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도 많고요. 이러다 보니 자영업을 함부로 뛰어드는 거는 조금 고민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도 인간 근로자로 하나 일만 해서는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부업을 좀 더 고려하고 또 실제로 부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죠. 주 52시간 때문에 잔업 특근이 불가능해진 주조나 용접 같은 뿌리업종이나 조선업종 근로자들이 퇴근 이후에 배달이나 퀵서비스 같은 부업 전선에도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일감이 떨어진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직원 일부는 주말마다 현대차에서 조립 도장 아르바이트를 한다고도 하죠. 참 이래저래 부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요즘입니다. 첨단에 시달리는 청년층과 안정적인 일자리가 귀한 고령층들이 시간제 단기 일자리로 몰리면서 해당 연령의 부업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부업에 대한 생각들이 참 많이 들죠. 어쩌면 주된 직장을 다니면서 주업을 하면서
소득을 좀 더 늘리고 싶은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사정이 매우 좋은 거죠. 근데 그 이면에는 또 무리하게 진비 때문에 대출이자 원리금 갚느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되게 씁쓸한 거고, 그게 아닌 정말로 그냥 단순하게 내가 월급 받는 게 본업에서 250만원, 300만원 받는데 부업해가지고 50만원 더 벌 거야.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부업이 매우 매력적이고 매우 신나는 일이 될 수 있고, 몸은 좀 힘들어도. 근데 연끌해서 B2 해가지고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힘들 수 있고, 게다가 답 안 나오는 자영업을 하면서 그 자영업 가게에 손실이 너무 심해서 직원의 월급을 줘야 돼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업을 늘려가는 사람들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어느 상황이든 간에 부업한다라는 게 쉽지 않다, 만만치 않다라는 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좀 더 건강도 잘 챙기면서 건강하게 지내면서 좀 부업을 생각하시고 또 부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번에 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여러 가지 때문에 빚을 진 이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분들이 어쩌면 부업을 좀 더 많이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배달이나 퀵서비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서 사고 당하지 않으시게 좀 잘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심야에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은 함부로 움직이면서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또 하셨으면 좋겠고, 돈이 많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부업은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와중에 시간 쪼개서라도 식사는 좀 그래도 괜찮은 거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편의점에서 허겁지겁 컵라면에 삼각김밥 먹으면서 어떻게 힘내서 부업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안 쉽죠.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몸뚱아리가 생명이다, 재산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몸 관리를 좀 더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의 사람들, 서민들은 오직 자기의 몸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절대로 쉽지 않으니까 더 좀 의식하고 더 신경 써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다라는 거 잘 압니다. 어쩌면 앞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대거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 줄어들겠습니까? 자영업으로 돈 벌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알아가고 또 함부로 뛰어들지 않기 때문인 거죠. 직장을 다니다가 중도에 자영업에서 돈 좀 벌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김없이 혼난다라는 거죠. 자영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무실 혹은 가게 월세 내야 되죠. 전기세 내야 되죠. 수도세 내야 되죠. 인터넷 공과금 내야 되죠. 각종 그리고 세금 내야 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거 다 감당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정말 쉽냐? 안 쉽죠. 게다가 자영업은 퇴근했다고 해도 퇴근이 아닌 거죠. 머릿속에 일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로 힘들고 정말 어려운 게 자영업이다 라는 생각이 더 들죠. 이제는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임금 근로자에 비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절반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되게 씁쓸하죠. 되게 좀 충격이죠. 안타깝기도 하고, 선택지가 이제는 자영업에서 돈을 더 벌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임금 근로자가 임금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더하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자영업도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깨먹는 경우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또 바뀌는 거죠. 그냥 배달 일을 하고 저렇게 아르바이트, 부업 형태로 짧게 저렇게 그냥 일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자영업도 쉽지 않고 부업도 늘고 뭔가 좀 더 경제적으로 더 벌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들이 겪는 일상은 참 녹록지 않다,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든 건강을 좀 더 챙겨야 되고 먹는 걸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네 삶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견디고 잘 극복하고 헤쳐나가려면 어떻게든 나의 몸, 나의 정신이 좀 잘 갖춰져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묵묵히 견뎌내 나가는 가장들에게 조용히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항상 힘내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잘 헤쳐나가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가정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